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는 18% and growing campaign 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 and growing, 그러니까 18% 그리고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캠페인이냐면요. 이 뉴욕시 아시안 태평양계 인구를 뜻합니다. 지금 뉴욕시의 아시안 태평양계 인구가 18%예요. 이게 이제 이 단체가 시작된 거는 이 단체가 특이하게 이제 이름을 가끔씩 가다가 바꾸는 단체인데요. 왜 바꾸냐? 거의 한 15년 전에 11% and growing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의 아태계 인구가,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가 뉴욕시에서 11%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18%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이름이 18% and growing 캠페인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 민권센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아시안 아메리칸 가정 아동 연맹이라는 단체가 또 주도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한인 단체들도 여기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주로 하는 활동이라는 건 뭐냐? 뉴욕시 예산에 아태계 커뮤니티에 배정하는 예산을 인구에 걸맞게 18%로 늘리라는 주장을 매년 뉴욕시에서 예산안을 검토할 때마다 이제 주장을 하고 그거를 요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15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11% and growing 캠페인을 펼칠 때는 뉴욕시 의회의 의원들이 이제 자신들의 재량으로 이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제 예산 규모가 있거든요. 그 전체 예산 규모의 2%도 채 못 받았어요. 아시안 커뮤니티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시안 인구가 18%로 늘었고 2%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4.66%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2배 이상 늘긴 했지만 이 인구에는 여전히 한참 모자란 상태인 거죠. 한참. 이 뉴욕 시의원들은 각자 전부 다 자신들이 자신의 지역구나 또는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자신의 재량으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이 쓰여지는 데 있어서 아태계 커뮤니티에게는 불공평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부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인구가 저희들이 18%면 최소한 18%는 받아야 되는 건데 그만큼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8% and growing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 커뮤니티의 사정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중간에 팬데믹이라는 큰 고통을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다지 아시안 커뮤니티의 현실이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계 5명 가운데 1명이 가난합니다.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어느 인종보다도 비율이 높은 겁니다. 흔히들 아시안들은 뭐 많이들 잘 살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수입이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가 빈곤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어느 인종보다도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시안 커뮤니티의 특징은 78%가 이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커뮤니티가 아시안이에요. 특히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을 겪으면서 반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에만 약 9천여 건의 반아시안 증오범죄, 폭력 사태 등이 일어났는데요. 이거에 고스란히 아시안 커뮤니티는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시안 커뮤니티에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아시안 커뮤니티에 인구에 걸맞는 18%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불공정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권센터와 이 18% 그로잉 캠페인은 오늘 7월 1일에 뉴욕시 예산안이 확정될 텐데요. 그때 다음과 같은 예산을 꼭 배정하라고 지금 정부를 상대로, 시정부를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봉사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아태계 커뮤니티 지원 예산을 $750만 책정해라. 그 다음에 유색인종 커뮤니티 비영리 보존재단, 그러니까 이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비영리 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재단을 설립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또 $750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보건교육과 홍보, 건강보험 가입 지원 활동 등을 펼치는, 이게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아시안 태평양계 단체들에게는 4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은 한 1,900만여 달러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뉴욕주는 4월 1일이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연기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5월 조금 전에 이제 예산이 뉴욕주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주정부에서 요구한 게 6,650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00만 달러를 저희들이 따냈습니다. 이거 역사상 아트계 커뮤니티에 가장 큰 이제 투자를 하는 셈인데, 뉴욕 주정부가 예산 배정을 통해서 그런 것과 똑같이 저희들도 지금 1,900여만 달러를 이 뉴욕시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받아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노력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벌써 맨하탄에서 한번 저희들이 시위를 펼쳤고, 퀸즈 보로총 앞에서도 펼쳤고, 또 이어서 브루클린, 브롱스, 이런 뉴욕시 5개 보로 중 4개 보로에서 저희들이 집회와 시위를 열면서 뉴욕 시의회와 정부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이 사실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 동포분들이 뭐 좀 재미없게 느껴지고, 뭐 내 얘기랑은 뭐 나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 흔히 이제 뭐 어떤 연예인이 이혼을 했다,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했다, 굉장히 피부에 느껴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연예인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뭐를 했는지 우리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 오히려 이렇게 재미없는, 조금 지루한, 그리고 복잡한 이런 뉴욕시 예산안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어도 관심들을 정말 가지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해에 민권센터의 활동을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뉴욕시의 한인가정 2,500여 가정에 650만 달러 상당의 현금 혜택을 제공했어요. 저희 민권센터가 이렇게 많은 현금 혜택을 제공했는지 아마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2,500여 가정이 저희 민권센터의 혜택을 받았어요. 뉴욕시, 뉴저지까지 합한다 해도 지금 한인 인구가 25만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2,500여 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액수가 650만 달러 상당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푸드 스탬프 398명, 시민권 신청 737명, 영주권 갱신 등 이민 신분 변경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추방 보호 등. 그 다음에 무료 세금 보호 대행 서비스 801명, 주택 강제 퇴거 방지 임대 계약, 노인 임대료, 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 267명, 그 다음에 NYC 케어,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 뉴욕주 에센셜 플랜 등 건강보험 서비스 263명, 그리고 각종 건강검진과 홍보활동으로 3,100명, 그리고 선임입자 실업수당 긴급 임대료 지원, 아이다 폭풍 구호기금 등 코비드-19과 관련된 긴급 지원 프로그램으로 1,021가정, 이 1,021가정은 무려 440만 달러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민권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주민을 모두 다 합하면은 6,587가정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금 지원 외에도 갖가지 혜택을 받는, 아까 제가 이제 2,500여 가정에 650만 달러의 현금 혜택이 제공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현금 혜택 말고도 다른 지원을 받은 걸 다 합하면은 6,587가정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를 민권센터가, 그리고 저희 민권센터뿐 아니라 다른 여기 한인 단체들이나 아시안 단체들이 커뮤니티에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부의 지원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이런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그리고 더욱 다양한 분야에
그 활동을 넓혀서 더욱 다양한 분들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주정부나 시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안 되고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그 커뮤니티의 문화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나 시정부가 커뮤니티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이런 재정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을 결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한인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이 돈이 뭐 결코 그런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돈을 어디다 쌓아놓고 쓰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정부와 컨트랙트를 맺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 누구에게 쓰느냐? 다 우리 이웃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 또는 꼭 어려운 처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뭐 시민권 신청 대행 같은 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그런 다양한 이민 서비스나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나 노인 서비스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똘똘 뭉쳐서 주정부나 시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달라, 지원해 달라. 어차피 그거 우리가 낸 세금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아시안 인구가 18%나 되는데 4.66%밖에 제공을 하지 않냐? 이거는 철저하게 부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 액수를 늘려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1,900만 달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그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너무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하고 남의 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여까지는 못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각종 로비 활동이나 시위, 집회, 또 시의원들을 만나서도 얘기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관심은 가지고, 지금 민권센터가 이제 얼마만큼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성과가 있었구나. 우리 커뮤니티가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다른 여러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과 어깨를 걸고 이 시정부와 시의회에 지원을 늘리라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지원을 늘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